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졌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웃돈 4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1.63% 빠지게 되면서 2,550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3.77% 폭락을 하면서 83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또 동반 매도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1,575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이 오늘 또 2,821억 원 물량을 팔아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지지는 해줬지만 일단은 큰 폭으로 또 사들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방어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는데요. 개인은 3,909억 원대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2,375억 원, 외국인은 682억 원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도 오늘 홀로 사들이는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왔습니다. 3,104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보셨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1.22% 떨어지게 되면서 64,900원에 문을 닫은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0.89% 떨어지게 되면서 일단은 38만 8천 원 선에 문을 닫았습니다. 40만 원 선을 깨고 또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반등을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털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36% 빠지게 되면서 10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시죠. 0.63% 빠지게 되면서 오늘 78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20% 빠지게 되면서 57,5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역시나 오늘 하락세 또 나타났습니다. 3%대 밀려났고요. 오늘 27만 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또 폭락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네이버도 오늘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도 3%대 낙폭을 면치 못했습니다. 3.42% 빠지게 되면서 오늘 56만 4천 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또 맥없이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삼성 SDI도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대차는 1%대도 하락을 했네요. 1.37% 빠지게 되면서 18만 5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또 보도록 하죠. 카카오는 5% 하락을 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밀려났습니다. 6%대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 48만 5,5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역시 소폭의 하락 이어갔습니다. 0.55% 빠지게 되면서 27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KB금융은 오늘 빨간불을 켜냈네요. 1.41%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57,700원에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4%대 또 하락이 나왔네요. 셀트리온 오늘 15만 4,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실적이 일단 나왔는데 오늘은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는 오늘 역시 빨간불 켜냈습니다. 1.36%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4만 1,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시장 상황 마감 동향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는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좀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조금 하락이 좀 깊어져서 조금 이제 많이 좀 걱정들 하실 텐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최대한 일단 좀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짧게 빠지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안타깝게도 조금 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 다해서 일단 수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자고요. 네.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많은 내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두 가지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단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도 나가고 있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톡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힘든 장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 많은 이야기들 전해주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좀 고민 나누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들어가 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같이 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 실시간 상담도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내일장부터 같이 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유로스타 전문가님의 한 줄 평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만유의 날 코스피가 2,591까지 상승 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일단 우리 증시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이 또 매도가 나와줬고 급락을 좀 면치 못하는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미국의 또 시장에 영향을 받은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오늘? 네, 뭐 지난달부터 일단 계속 설명드렸고 또 네. 이제 올라도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좀 우려했던 2,616 라인이 일단 이탈됐고 네네. 또 그래서 일단 오늘 또 하락해서 이제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하필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좀 상승을 해서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겠구나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올라오다가 이제 저항에 맞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기간이 조금 더 이제 매도를 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네. 외인들을 일단 오늘 거의 익절을 많이 했었는데 기관들이 다시 일단 매도를 일단 들어오면서 다시 일단 지수가 좀 하락하는 약간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지지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면서 2,610 라인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상황 이후로부터 4월 27일부터 계속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5월 9일 월요일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615 라인을 일단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올라오길래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역시나 일단 곱게 일단 보내주지 않는, 곱게 보내주지 않네요, 진짜. 좀 시장들 마음 같아서는 좀 쭉 올려줘서 2,616 라인까지 올려줘서 내일 점프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좀 돼서 조금 걱정이 있네요. 네. 네. 네, 일단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좀 힘든 장이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밀려나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내일장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금요일이어서 시장에 또 일주일의 마지막인 상황인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시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도 같이 봐주시면서 많은 분들 수익률 올리고 계시니까요.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확인
확인을 해보시고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좀 고민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방송 중에만 진행을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톡방에 올라온 실시간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전략 잡아보는 시간 또 가질 텐데요. 바로 또 첫 번째 종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종목만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저희가 같이 바로 연결해 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바로 읽으셔서 들어오신 후에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는 JC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4,091원이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JC케미칼 오늘 4.64% 하락을 했고요. 오늘 11,300원에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 11,900원 출발해서 12,500원 선까지 갔다가 쭉 밀려났습니다. 우하향하면서 오늘 쭉쭉 빠졌고요. 결국에는 오늘 4%대 하락을 하면서 가장 밑에서 좀 문을 닫은 상황이네요. 11,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비중은 많지 않지만 일단 시청자분께서 14,000원대에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 네, 한번 전략을 부탁드릴까요, 전문가님? 네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신데 14,000원 같으면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좀 비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라리 좀 빨리 일찍 상담이 됐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그나마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진입했다가 첫 번째 반등하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일단 시청자님들한테 이럴 때 부분을 알아두셔야 된다. 5일선, 2평선 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가 그 다음날 5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쯤에는 그냥 차라리 조금 손해보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이제 이미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 같은 게 이제 비중 5%니까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땐 상당히 더 재무 구조도 더 건조하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상당히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진짜 전형적인 어떤 좋은 회사로 보여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10,000원대를 돌파하면서 3번 정도 일단 박스권을 줬거든요. 보이실까요, 네. 시청자님? 자, 1번 그리고 2번 정도 일단 줬죠. 그리고 나서 3번째 돌파되면서 아예 갭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그 다음날 급등, 상한가, 그리고 급등, 그리고 내려갔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파동인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주의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도 좀 늦게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그때 당시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8% 정도나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욕심 부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장으로는요. 어쨌든 이 차트는 지금 현재 좀 아쉽겠지만 10,000원대를 무조건 찍으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메우고 갈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 현재 비중이 5%니까 지금 썼던 10,000원대 이탈되면 그때부터 비중 좀 더 담으시면서 천천히 이왕 물린 거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단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이 종목에는 일단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진입했던 가격은 너무 급등을 쫓아갔던 게 이제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분봉을 일단 풀어본다면 이렇게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또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물릴 수도 있고 다른 시청자님께서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까지 상관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까지 상관없었어요. 한번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 두 번째,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내려갔죠? 올라갔죠? 그럼 올라가서 일단 전고점 돌파됐죠. 그렇죠? 전고점 일단 16,450원 돌파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키지 못하고 다시 무너졌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돌파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최고 고점 돌파 못했죠. 이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16,500원 이탈되면 그때는 만약에 이게 10만 원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 일단 올청산 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쌍고점 형태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시다시피 앵커님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하면 12,000원 돌파 못하면 만 원대 갭 매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좀 안타깝지만 일단 지금은 늦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만 원대나 9,500원대까지 하락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이제 장기 투자로 가시면서 가치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좀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중이 시청자님께서 5%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지금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조림 사업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뭐 그 식품에 들어가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요즘 보면 이제 뭐 식량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호재가 일단 남아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조금 위쪽에서 일단 사셨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네,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종목은 아마도 14,600원대가 일단 한번 다시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4,600원대. 그리고 만약에 평균 단가를 낮췄다면 13,000원. 여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자리 13,000원 그리고 14,500원. 그럼 일단 추가하는 얼마큼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간다면 그만큼의 일단 수익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일단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시청자님도 한번 차트를 일단 체크를 이렇게 해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13,000원 그리고 14,650원 정도 저항을 줄 수 있으니까 14,650원에서 전고점을 돌파돼 버리면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항을 좀 주면 그때는 올청산 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만 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네, 첫 번째 종목 JC케미칼 확인해 보셨습니다. 일단은 만 원의 이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서 만 원, 또 9,500원 이탈 시에 비중을 조금 더 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기 투자로 좀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시면서 일단 평균 단가가 낮춰졌을 경우에 13,000원대 그리고 14,650원대 저항 자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JC케미칼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7,000원이고요. 비중을 다 실으셨네요. 100%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종가 대성에너지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성에너지는 오늘 하락이 좀 컸습니다. 8.75% 빠지게 되면서 13,550원에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역시나 하루 흐름 보고 한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대성에너지 오늘 15,100원대 출발했고 쭉 밀려났습니다. 우하향하면서 결국 가장 낮은 13,350원대에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오늘 좀 하락폭이 컸던 상황인데 네, 비중을 다 실으셨어요. 대성에너지. 좀 소질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일단 듣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자, 가장 높은 최근의 고점 21,000원대죠. 이렇게 일단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삼각수렴 형태를 일단 계속 주면서 한 번의 상승은 더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익까지는 일단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께서 아마 이날 들어간 것 같아요. 5월 2일 날. 만약에 제가 맞다면 이제 채팅창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2일 날 들어가셔갖고 일단 조금 버티다가 좀 물려갖고 아마도 좀 추가 진입을 해서 단가가 좀 떨어뜨린 거는 맞는데 하다 보니까 100%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종목 역시 안타깝게도 만약에 조금 지지받으면 12,000원대, 만약에 12,000원대에서 지지 못 받으면 만 원대까지 또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 조금 아쉽겠지만 이 종목은 우선 만약에 일단 매수 가격 가까이 온다면 저는 사실 이 종목까지 일단 다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17,000원이나 16,500원까지는 한번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만약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선 비중을 50% 정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손해보거나 아니 본대로가에서 50% 줄였다면 차라리 올라갈 때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서 좋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려왔을 땐 한 번 정도 만 원대나 12,000원대가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딱 위쪽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 위쪽 추세선에서 떨어지는 구간이 계속해서
옆으로 앞으로 좀 더 전진하면서 계속 좁아지는 구간까지 좀 장기화가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전을 가려면 조금 실탄을 마련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6,500원대나 7,000원대 온다면 그때는 비중 좀 줄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비중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 돌파된다.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홀딩 되겠지만 돌파 후 무너질 땐 또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케이스를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맞고요. 그러면서 보시면 앞으로도 일단 계속해서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보시면 일단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단 본다면 뭐 도시가스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조금 그러니까 100%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간다면 약간 손해 보거나 16,000원이나 17,000원대 요 사이에서는 무조건 온다면 저항주는 즉시 50%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를 길게 가져가는 조건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겁지가 않아요. 3,700억 정도고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케이스죠. 근데 이제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한 그런 상태인데 보시면 코로나 시즌에 일단 보시면 아무래도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40% 정도 줄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업적인 이익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이슈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이슈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슈로 움직이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조금 적응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적응이 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비중을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본저가 근처까지 가면 비중 50% 줄일 것, 그리고 10,000원과 11,000원대에 오신다면 줄인 만큼 다시 담아도 좋다. 그게 만약에 이제 뭐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다시 한번 또 방송에 참여하셔서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두 번째 대성에너지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2,000원대 그리고 10,000원대 또 이야기해 주셨고 그때 다시 한번 줄인 비중만큼 다시 추가를 좀 해보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대성에너지도 잘 참고를 하셔서 최근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뉴스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성에너지까지 전략 잡아봤고요.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3,300원대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종가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한국금융지주는 오늘 1%대 하락을 했습니다. 1.48% 빠졌고요. 66,5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금융지주 오늘 67,500원대, 68,000원까지도 찍어냈었고요. 다시 또 바로 밀려나기 시작을 하더니 쭉쭉 밀려서 66,000원 선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1%대 결국에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 66,5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8만 원대에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손실에 좀 계신 상황인데 이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모님. 네, 우선 이 종목은 현재 지금 보시면 일단 8만 원대 들어가는 건 좀 시간이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쁘진 않았었어요. 나쁘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장기적인 이평선을 일단 넘어가지 못하면서 계속 8만 원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도 8만 원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갔다 올라와도 8만 원 넘지 못하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장이 나빠질지 몰랐다면 청산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또 떨어질 때 청산이 맞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선 그냥 절대로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일단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고 현재 보시면 일단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볼 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살 거면 아예 그냥 계속해서 사주면 좋은데 현재 상황에서 일단 자금력이 일단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좀 자금 여유가 있다면 저는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사줄 수 있다면 10%까지만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원래 일단 68,000원대나 7만 원 근처에서 일단 지지받았어야 되는데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는 현재 상황에선 좀 더 간다면 아마도 6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6만 원 근처까지 가면 네, 차라리 6만 원 근처까지 가면
그때 그냥 비중을 10% 정도나 줄여갖고요. 한번 올라왔을 때 7만 원이나 7만 5천 원까지 오면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7만 5천 원 근처에서 입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5%는 그러니까 이 신규 진입한 건 다 청산하시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만 가져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일단 상승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나중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장기 평선을 또 돌파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도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동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중견 건설사 IS 동서인데요. 매수가가 56,693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5% 역시 담고 계십니다. 종가 상황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네, IS 동서는 오늘 역시 1%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1.86% 빠졌고요. 47,6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또 하루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 동서 오늘 48,500원 시가 출발했었고요. 바로 이내 밀려나면서 47,100원 선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락폭을 조금은 줄여가더니 오후장 들어서 매수가 근처 시가까지 좀 올라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밀려나더니 오늘 결국 47,600원대에서 문을 닫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IS 동서 일단 중견 건설사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56,000원대에서 일단 매수를 또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무님? 네, 아까 전에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상당히 보시면 되게 크게 문제가 없었던 종목인데 사실상 이게 이제 그 코스피 증세가 일단 조금 더 이제 하락하고 국제적인 증세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계속해서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태를 사실 급하게 해결하려다 보면 계속 의미 없이 계속 추가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가급적인 최대한 추가 진입을 밀어서 정말 지지가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는 게 좋긴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5% 비중으로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시청자님도 지금 현재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종목이 일단 현재 보시면 일단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두 종목 다 제가 일단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이 일단 현재 1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이 3,8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작년에도 3,100억 정도 찍었고 올해도 예상이 3,85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매출은 2조 1,000억 원 정도 이상 나오고 있죠. 그러면 현재 상승하고 있는 회사를 이 재무지표만 봤을 때는 회사가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2019년도에 715억 원, 그리고 2000년도에 2,090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 3,100억 원, 그리고 일단 2022년도에 3,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차트가 좀 빠져서 그런 거지 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인 건 틀림없다. 다만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비중 관리라든가 단가 관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추세로 갔을 때는 4만 5천 원을 깨트릴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5천 원 깨트릴 것 같고 안 깨지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안 깨지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4만 원, 4만 1천 원까지 일단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좀 잡아주면서 비중을 딱 5% 정도만 더 담으신 다음에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중장기로 가신 다음에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될까 하면 4만 7천 원을 깨트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4만 7천 원 회복할 때부터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면 역시나 일단 고점 구분인 6만 원 그리고 7만 원대까지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좋은 말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국내에서 가장 좀 유명하다고 하는 펀드조차도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만약에 시청자께서 통틀어서 그냥 손해만 안 보시면 되는데 뭐 보통 이제 손해 본더라도 보통 20-30%가 기본으로 손실이 나 있을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안 사고 그냥 비중 조금만 들고 있는 게 현명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다져지고 올라올 때 그때를 일단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에이스 동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4만 원부터 조금씩 매집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예 손도 대지 마시고 만약에 그대로 반등 나오면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만약에 무너지면 4만 원대부터 매집을 살살살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만약에 올라온다면 장기적으로는 6만 원 그리고 다 6만 원 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단가의 50% 정리 그리고 청산은 6만 원대 올 청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S 동서 전략 잡아봤습니다. 일단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봐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서 4만 원에서 4만 1천 원대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추가 매수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비중은 5%까지만 일단 담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온다면 6만 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 동서 저희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서 상담을 요청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톡방에서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으니까 시장 대응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님 도움 받아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신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만 92원이고요. 비중은 8% 갖고 계십니다. 역시 종가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네, 동신건설도 오늘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7.09% 빠졌고요. 오늘 22,95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하루 흐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신건설도 오늘 24,700원 시가 출발했었는데 역시나 바로 우하향하면서 쭉쭉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2,850원 선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오늘 7%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22,950원대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비중은 8%고 일단 동신건설은 3만 원대 매수를 들어가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오늘 많이 밀려나서 역시나 손실권에 좀 계신 상황인데 동신건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관님?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소형 이제 건설사로 이제 나오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이제 좀 올라가다가 이제 맞고 떨어졌는데 3만 원대 시청자님이 진입하신 가격이 딱 떨어지는 그런 가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주택 관련 이런 거에서 일단 보시면 이제 노후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을 좀 하게 된다면 한번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직까지 호재가 끝난 건 아닌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지금 보시면 건설주 차트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너무 일단 건설주를 너무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면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도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3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3만 원 정도 간다면 다른 종목들도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 종목을 진입해서 보유하시다가 만약 입절하시고 만약 제가 볼 때 3만 5천 원 돌파되면 아마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한 번쯤 5만 원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비중은 늘리지 않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비중은 다시 마시고 차라리 들어갈 것 같으면 신규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뭐 정책이 일단 남아 있다 생각하고 아직 호재는 남아 있는데 다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너무 지쳐 있고 차트가 꺾였다. 꺾여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매수해봤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슈로 무너진 차트 이슈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충분하게 일단 기다려주고 비중 18%니까 더 이상 추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동신건설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호재는 남아 있지만 이슈가 좀 나올 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비중을 더 추가하지는 말고 일단 이슈가 나올 때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동신건설 한번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 같이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995원 진입하셨고 비중은 2% 갖고 계십니다.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네, 이지바이오도 역시나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6.91% 빠지게 되면서 5,250원에 문을 닫았고요. 하루 흐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지바이오도 오늘 5,640원 출발을 했었고요. 역시나 쭉쭉 밀려나더니 5호장 들어서면서 더더욱 낙폭이 커졌습니다. 오늘 5,20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5,250원에 결국에는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이지바이오 비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손실권에 또 계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현재 지금은 내일서부터 그냥 비중 3%를 더 담아서 5%까지 비중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또 5%가 됐잖아요, 비중이요. 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진입은 5,700원 돌파 시에 또 한번 잡아준다면 2번 정도 잡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단 뭐 이게 사료 관련주로서 이제 보시면 좀 많이 상승했다가 빠지는 게 이제 보편적이에요. 제가 일단 지금 저희가 일단 보시면 일단 가장 일단 크게 수익을 냈었던 이제 한일사료인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거의 그 450% 거의 500%까지 일단 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근데 빠질 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예. 빠질 때 보시면 일단 거의 이제 처참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이시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번개 같이 좀 해결을 해야 되고 빠질 때에도 그냥 눈썰미 있게 좀 빠져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시청자님도 보시다면 볼린저 밴드랑 최소한 5일 이평선을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고점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그 보시면 이지바이오죠, 그죠? 이지바이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볼벤 밖으로 나갔다가 볼벤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5일선 2평 무너졌죠. 5일선 2평 무너지면 일단은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계속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일단 물린 거죠. 일단. 근데 이제 물릴 수는 있는데 이제 알고나 물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나. 그래서 일단 현재는 지금 이제 어차피 다 물렸고 일단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2%가 됐던 아예 그냥 버릴 거 아니라면 현재는 지금 추가 진입을 조금씩 모아가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진입을 다 못했을 당시에는 5,700원 돌파 시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파란 봉에 맨 마지막 걸려 있던 자리고 5,700원이기 때문에 요거 돌파 시 빨간 선으로 일단 돌파된다면 한 번쯤 방등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설명드리자면 자, 5,700원에 줄을 한번 쭉 가볼게요. 보시면 또 5,700원에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거의 7번 정도 일단 못 넘어갔다가 이번에 5,700원 넘어가면서 대세 상승으로 이어져서 네. 거의 9,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돌파해야 될 가격이 5,700원이니까 시청자님도 5,700원 가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영업적인 이면을 거의 보시면 12%대, 10%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나쁘진 현재 그나마 나쁘진 않아요. 일단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보시면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죠. 예. 보시면 이제 우선 같은 회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10% 이상 수익 나오는 회사는 지금 현재 사료 중에서도 정말 그나마 꽤 괜찮은 회사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진입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나쁘지 않다. 예.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아마도 자, 올라온다면 아마도 일단 7,800원대 그리고 일단 6,800원대 두 자리 일단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00원, 6,800원. 네. 네, 이지바이오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략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거나 혼자 장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쪽 QR코드 지금 바로 읽고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후에 저희 2부에서도 상담 진행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바로바로 연결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신기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3,200원이고요.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종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는 오늘 4%대 하락을 했네요. 4.74% 빠지게 되면서 11,05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흐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한신기계도 오늘 11,900원에서 쭉쭉 밀려나더니 1,900원 선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오늘 4%대 결국 하락을 기록을 해주면서 일단 1,100원대에서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계속해서 올라와 주기도 했었는데 한신기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호재가 있는데 이미 보시면 일단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런 거 같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5일평선을 살짝 깨트렸고 볼린저 밖으로 나갔다가 또 안으로 들어오고 다 무너졌거든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8,000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내일 만약에 올려준다면 12,700원에서 13,000원 가까이 올려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올청산 하시거나 50% 정리한 다음에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모아가는 게 어떨까. 최소한 13,000원 가까이 간다면 50%는 무조건 정리할 것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수급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영업적인 이익면은 상당히 조금 큰 편은 아닙니다. 좀 상당히 좀 적어요. 이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선. 네. 보시면 이제 오늘도 때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지만 샀다 팔았다 이렇게 계속 교란 작전을 하는데 결국에는 현재 5일 평선만 보면 올라와더라도 아마도 돌파 못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오면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고 만약 정리를 일단 5%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여기 네. 만약 천천히 내려온다면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일단 8,000원과 뭐 8,200원대 여기까지 한번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8,000원과 8,200원대를 그때만 일단 좀 추가적인 진입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첫 번째 약간 손해 보더라도 비중을 줄이거나 올청산 최소한 50% 정도 줄인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온다면 8,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차라리 모아갈 것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아직 그 원자력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단가 관리 그리고 비중 관리 요것만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아무래도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만큼의 최소한 어느 정도 하락이 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신기계까지도 역시나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올라왔을 경우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내려갔을 경우에는 일단 8,000원에서 8,200원대 추가 진입을 하셔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한신기계 또 한번 잘 전략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SK증권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매수가 922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전략 잡아볼게요. 네, SK증권 오늘 2%대 하락을 했습니다. 2.75% 빠졌고요. 오늘은 812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하루 흐름 또 SK증권 또 보도록 할게요. 네, SK증권 역시나 835원대에서 쭉 밀려나면서 오늘 우하향을 했습니다. 812원 가장 밑에서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SK증권 동전주네요.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비중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관님? 네, SK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시가총액도 현재 3,8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적인 이익면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일단 증권 관련주가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혼자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일단 다 빠지고 있죠. 대신증권도 빠지고 있고, 네, 교보증권도 좀 빠지고 있고, 네, 미래에셋증권도 빠지고 있고, 네, DB금융투자도 빠지고 있죠. 이제 이거 왜 보여줬냐면 지금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일단 지수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뭐 진짜 국내에 진짜 내놓으라는 펀드도 수익률이 없다. 그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데서 일단 가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좀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월초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922원대니까 현재 상황은 언젠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추가 진입 일단 좀 중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 진입은 만약에 하더라도 조금 더 신주 있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추가 진입은 아예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한번 700원 초반, 750원대까지 올 때까지 그냥 추가 진입하지 말고 그냥 냅둬 버리세요. 만약에 진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간다면 최소한 9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네, 안타깝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SK증권도 살펴봐 주셨네요. 일단은 지금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서 750원대 오기 전까지는 더 담지는 마시고 일단 900원대까지 반등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한 종목 정도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범양건영 올라왔습니다. 매수가 6,550원이고 비중은 8%입니다. 마무리만 보고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범양건영 오늘 8.72% 빠지면서 5,1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범양건영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게요, 전문가님. 네네. 네, 범양건영이죠.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차트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안 빠지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다 꺾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조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쉬운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 8%니까 6,500원이죠. 예. 일단 지금은 아직 추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올려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계속 내려간다면 올려준다면 진짜 좋겠지만 만약에 내려간다면 현재 상황에서 차라리 6,000원에도 온다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낫고 안 그러면 내려간다면 제가 볼 때 4,000원이나 3,500원까지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끌고 가는 쪽으로 가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락했다고 해서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지금은 천천히 약간 여유를 가지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된 거 가치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쪽으로 가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6,500원, 7,000원까지 오겠지만 시간은 걸릴 수도 있다.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도 무너졌고 이제 거의 웬만한 차트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회복하더라도 한 번은 오겠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비중 관리 그리고 단가 관리 이거 두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일단 4,000원 그리고 3,000원 근처까지는 절대 추가 진입할 이유 없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범양건영 일단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역시나 이야기를 봐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못한 상담은 2부에서도 바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한번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지금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 상황 또 어려웠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예상을 하기 어려운 5월장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선물 시장 여러 가지 또 이야기 같이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은 톡방에서 저희 수익률 올리고 계시고 수익 인증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내일장부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방송 중에만 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셔도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도 상담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1부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0분 신 후에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8시에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